튼튼한 자루라도 너무 무거운 것을 넣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건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채워 넣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과거를 떼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숨 쉴 공간은 필요한 법이거든요. 숨 쉴 틈을 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일상에서 행복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며 살았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과연 너 행복해? 나 불행해를 얘기했을까요?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 시절엔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고 보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행복, 소확행 이런 얘기들이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 운수, 만족, 기쁨. 어느 단어 하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말들이네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 느끼면 그리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호북스에서 펴낸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이얼원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진가,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그의 자유로운 삶과 인생의 깨달음을 담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글들을 소개하며 타이완 젊은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면서 그들의 롤모델이 될 만큼 대중적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감, 인생, 성장, 노력, 인간관계에 대해 쓴 4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일과 사랑, 인간관계,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각 장에서 고른 글 하나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믿음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한순간에 타인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경계가 풀리고 그때 가까워지는 친구를 진심으로 대한다. 사실 이번 생에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부정하는 남들의 말과 이따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적인 비난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의심의 물결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악의를 품은 비난과 타인이 보내는 이유 없는 미움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난다. 영원히 익숙해질 순 없겠지만 세상이란 게 원래 그렇다. 당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면 언제나 당신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일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 예의주시한다. 그러다 당신이 잘못하는 순간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잘못을 떠벌린다. 그들은 당신처럼 발전할 생각도 없고 현재에 만족할 줄도 모르지만 당신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어한다. 이게 바로 당신이 남보다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다.
스스로 매길 수 있는 내 점수를 타인이 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기죽일 때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전진은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원동력으로 바꿀 힘이 생긴다.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변하지 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언젠간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온다. 자신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지켜라. 당신이 좋아하는 삶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믿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매일을 살아가라. 나쁜 일은 어제에, 과거에 남기는 법을 배워라. 그럼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 남이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멋진 미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두드러져 보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의심될 때가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이 부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상처를 받는다.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무엇이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의 겉모습만 쫓다 보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쉽게 얕보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까지 부정하게 된다. 모든 성공 뒤엔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다. 모든 일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고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얻었는지는 직접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재촉하는 마음의 북소리를 갖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여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그 일은 어느새 당신이 잘하는 일이 돼 있을 거다. 어쩌면 시간이 모자라 얻어야 할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예전보다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면 마지막엔 후회가 아닌 노력한 만큼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보겠다. 당신은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노력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성공은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은 보통 실패할 때다. 타격을 입었을 때 바로 일어날 필요는 없어도 그대로 쓰러져선 안 된다. 이를 악물어도 좋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어쨌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실패하면 죽을 만큼 괴롭다. 하지만 고통을 견뎌낼 때 강해지고 그 시간을 통해 멋진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된다.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성공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란 걸.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라.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어라. 언젠간 짜증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오늘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내일이 쌓일 거라고 믿어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든 울면서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든 당신을 비난하는 말에 항복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 마라. 우리에겐 매일 자신을 칭찬하거나 꾸짖을 기회가 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평생 자신을 칭찬할지 꾸짖을지 결정된다. 만사에 바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에 노력의 흔적을 남겨라. 분명 인생의 모든 곳엔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해야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 훗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당신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였음을 발견하게 될 거다. 외로움 때문에 무턱대고 타인의 손을 잡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타인이 강요한 삶을 살지 마세요.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솟아나는 건 나가야 할 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 시작할 힘이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울든 웃든 결국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완벽을 좇으면 계속 단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미래는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기회를 찾는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실패에 고통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동하지 않았으니 실패의 고통을 맛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실패는 어떤 일의 결과로 과거형에 속한다. 하지만 실패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의 물결을 일으킨다. 어딘가에 부딪히면 하루가 지나야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패 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나타나면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 슬픔에 빠지고 그동안의 노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질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한다. 이런 감정들은 옅은 안개처럼 처음엔 아주 느린 속도로 퍼져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뒤집으며 주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에워싼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실패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행동하길 주저하는 이유다. 우리는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다. 그런 시공간에선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 지내는 게 늘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 있는 실패를 떠올리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엄습한다. 내면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으로 현실을 돌파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이별할 수 있고 두려움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
불안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잘 모르는 일일수록 도망치는 걸 선택하고 아예 신경을 꺼버린다. 당장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지만 초조함이란 폭탄을 해결하지 않고 묻어버린다면 다시 카운트다운 버튼을 누르고 폭탄을 묻는 것과 같다. 결국 언젠간 다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불확실한 감정을 없애고 싶다면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사람은 불확실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동하면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걸, 자신은 생각보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란 걸 곧바로 깨닫게 된다. 불안을 쉽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내가 불안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도 불안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단지 조금 유연하게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나는 불안할 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걱정되는 일을 차분히 종이 위에 써내려간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떠올리려는 게 아니다. 자신을 침착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첫 걸음이다. 종이 위에 고민하는 일을 쓰고 여러 해결 방안도 같이 생각해 적는다.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다. 그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려운 문제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 경험이 말해주듯이 걱정되는 일을 종이 위에 적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덜 수 있다. 다행히 불안할 때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상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여도 초조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자신을 불안함 속에 너무 오래 내버려 두진 마라. 멈춰버리면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 난관을 헤쳐나갈 필요는 없지만 제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도망치는 걸 선택하면 문제는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거고 해답을 찾는 걸 선택하면 더 많은 해결 방안이 나올 거다. 어떤 일의 어려움은 대부분 상상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잊지 마라. 과거의 당신도 여기저기 부딪히며 성장했다. 그때 노력했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다.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선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 속에서 가치 있고 원하는 일을 찾아낸 다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감에 불을 지펴라. 도전하기에 앞서 그 일을 정말 원했는지, 해낼 수 있는 일인지, 도전할 준비가 됐는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란 사실을 금방 깨달을 거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시도해보라.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실패와 싸우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실패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고통을 헤쳐나갈 때입니다. 자신을 조금 더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들을 시험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란 걸 깨달을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나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당신은 후회해 본 적이 있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른쪽 눈에 문제가 생겼고 30살에 인생의 트랙을 바꾸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일을 후회하든 말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후회한 뒤에 예전과 다른 행동을 취했는가의 여부다. 나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여러 직장인을 만났다. 몇몇은 매일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 사실 그건 인생이 보내는 엄청난 경고다.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무감각한 상태로 산다. 그중 몇몇은 진심으로 반복되는 삶이 주는 안정감을 즐긴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일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아니라 월급이 주는 안정감이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건 어떤 이들은 분명 반복되는 삶을 싫어하는데도 변화하려는 원동력이 부족해서 말로만 결심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은 비슷하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시작하고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우느라 바쁘다.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에 각종 학원을 다니며 배움의 길에 접어들고 그러다 중2병에 걸린 질풍노도의 중학생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학원에 들어가 열심히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간신히 대학교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학과는 인기순으로 지원한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면 남들과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매일 야근을 한다. 겉보기엔 안정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마다 먹을거리를 들고 회사에 출근하고 밤이 되면 팀장의 퇴근 시간을 내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 월요병이 조금이라도 옅어지길 바라며 쉬는 날이 되면 1분 1초를 쥐어짜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그렇게 조금씩 삶은 변화를 이뤄간다. 매일, 매월, 매년 보내는 날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어느새 5, 60대의 문턱 가까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살아온 날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많은 날이 지나온 듯하지만 모든 하루로 묘사가 가능하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늘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10년 후 당신의 인생은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요?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를 물어보는 건 더더욱 아니다. 10년 후엔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인지를 물어보는 거다. 아마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잠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기분일 거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시간을 더 줘도 대답하지 못하는 건 똑같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누구든 내 미래는 타인과 다르길 원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방법을 깊게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 고생하는 게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변화에 맞서는 게 두려워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히느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간과한다. 남들과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훗날 인생이 너무 짧았다고,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내일은 우리의 오늘이 된다. 더 멋진 오늘을 맞이하고 싶다면 미래를 계획하라. 우리의 내일은 더 멋진 오늘이 될 것이다. 인생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세상은 당신에게 물감을 던져줄 뿐 인생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인생을 그려나갈지, 어떤 색으로 인생을 칠할지 좌지우지하려 할 거다. 하지만 붓은 당신이 쥐고 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필요가 없듯이 매일을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 매일 자신을 위해 더 노력하고 매일 자신을 더 사랑하라. 과거형이 돼버린 나쁜 일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라.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살고 싶은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당신만 원한다면 내일은 새 출발을 향한 첫 번째 날이 될 것이다. 결과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에서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변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의 거리가 아니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청춘을 낭비해도 될 만큼 인생은 길지 않다. M은 오래전 업무차 알게 된 동료다. 오랜만에 그와 마주쳐 근황을 나누다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물었다. 똑같죠. 아시잖아요. 일이야 늘 그대로인 거. 특별한 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는 이전과 달라진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이직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했잖아요. 저번에 통화할 때 스카우트 제의 들어왔다고 했던 것 같던데. 기억하시네요. 회사에 이직 얘기를 꺼내자마자 말리더라고요. 팀장이 월급을 올려준다기에 생각해보니 일도 안정적이고 업무 환경이나 동료들도 익숙해져서 떠나기 아쉽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건 똑같지만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계속 버티는 거죠. M의 말을 듣고 기뻤다. 월급이 올랐다니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 다만 눈앞에 그는 내 기억과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는 더 진중해졌으나 조금 덜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내가 알던 M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는 회사에서 보기 드물게 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하게 어울릴 줄 알았고 업무 피드백도 빨랐고 충분히 적극적이면서 전문성 있는 표현으로 신뢰를 줘 상사와 고객 모두 그를 좋아했다. 예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나눌 때 M은 기회가 된다면 바깥 세상으로 나가 부딪혀보고 싶다고 했다. 혹은 30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관해 얘기할 때 그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 차올랐고 온몸에서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불을 붙이지 않으면 열정은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들어버린다. 지난번에 마주쳤을 때 M은 전과 같지 않았다. 더 이상 미래를 주제로 얘기하는데 열중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직장에 대한 불만,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최근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미래를 얘기할 원동력조차 모두 잃은 상태였다. 대체 무슨 일일까? 그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울렸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잘 살아야 한다.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 칠판이 나타났다. 칠판의 상단엔 커다란 제목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쓰여 있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칠판의 아래쪽은 사람들이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비어 있었다. 속마음을 공개된 곳에 적는 일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 호기심이 생긴 몇몇 사람은 칠판으로 다가와 분필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후회의 순간을 기록해 나갔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걸 후회해요. 너무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하고 싶은 일을 끝내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원하던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거요. 꿈을 쫓지 않은 것,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여겼던 거요. 계획한 일을 실천하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안전한 곳에만 머무른 걸 후회해요.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이벤트를 기획한 팀은 사람들이 후회할 때 3가지 요소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회를 잡지 못한 것, 용기 내어 진심을 꺼내지 못한 것, 꿈을 쫓지 않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 진행한 인터뷰 실험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론인데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말이다.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란 착각. 평소 나는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일과 생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현실에 대한 무지, 일에 대한 무력감, 어느 날 갑자기 현재를 돌파할 기회가 올 거란 막연한 기대가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가 직접 만든 사고회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했다. 그중 가장 큰 함정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었다.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란 말이 있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한다. 그렇지만 인생이 길다 하더라도 청춘을 제멋대로 낭비해 버릴 만큼은 아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지막에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다. 당신이 계획을 따라 행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을 다했는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 도전이 될 수도, 타인의 비웃음을 살 수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가끔은 움츠러든 채 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여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방관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매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곳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일부다. 보통은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촉박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서야 앞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다행히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재빨리 첫걸음을 내디뎌라.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확신만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노력이란 과정만 제대로 있으면 어떠한 결과도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인생이 길든 짧든 낭비할 것은 아니다. 세상에 부딪히며 경험을 쌓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야 후회가 없다. 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생은 헛살지 않았다고. 좋아하지 않는 삶을 애써 받아들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청춘은 그렇게 소비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해도 괜찮지만 같은 일로 오랫동안 원망해선 안 됩니다. 화를 내도 좋지만 같은 일로 계속 분노해선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실을 마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먼저 본인을 바꾸려고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선 안 됩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곧 알게 될 겁니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넓은 하늘과 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연인과의 사랑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조금 더 깊이 발전하면 말다툼은 감정의 밀접함을 시험하는 시험지가 된다. 상대방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그리고 나만 신경 써도 될 일을 상대방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의견 충돌 또한 피할 수 없다. 아주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한 걸음 물러서는 건 서로가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주동적으로 상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상대방을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야 오해가 풀리고 불화가 화합으로 변한다. 이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당신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지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하고 싸우면서 했던 말에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란 걸 인정하고 냉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양보하는 사람이 진 것처럼 보인다. 관계에서 졌다는 느낌을 받는 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은 의견 불일치를 뜻한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과거가 남에게 부정당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가치관을 낯선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고 남에게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한다. 이게 바로 싸운 후에 원망과 참회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내려놓기. 때때로 새로운 다툼은 과거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떠오르게 한다. 하여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 걸음조차 물러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당신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을 내려놓는 건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나쁜 감정에 자신을 발목지 말고 좋지 않은 과거의 잔상으로 현재의 당신을 삼켜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관심의 초점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지로 바뀐다. 관계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더는 싸움에서 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는 쪽이 된다. 사람은 한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서로를 만난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과 중요한 동업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된다. 행운의 신이 맺어준 끈끈한 관계는 더욱 소중한 법이다. 다만 두 사람이 아무리 익숙한 사이라고 해도 노력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서로를 아껴주는 사이가 되기까지, 그냥 아는 사이에서 서로를 믿는 사이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숨어 있다. 싸울 때 생긴 나쁜 감정이 자신을 덮어버리게 두지 말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라.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 상대방의 따뜻함이 느껴질 거다. 화해의 손을 내민 건 더 좋은 관계를 위함이다. 한 걸음 물러난 사람은 서로가 더 따뜻한 사이가 되길,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더 멋진 자신이 되길, 상대방과 더 멋진 미래를 위해 나아가길 바라는 사람이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상대방이 차가워지고 난 후에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찾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몸을 돌린 후에 고개를 들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애인, 친구와의 사이에서 상대방을 소홀히 하는 건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관계에 소홀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픔을 겪은 후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면 한 발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즉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모든 것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있어야겠죠. 돈이 필요가 아닌 목적이 되는 순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종종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으로 직위는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은 살 수는 없다. 이런 예들을 열거하다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